어제 와이오밍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이 됐었죠. 와이오밍주 이야기하고 알래스카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습니다만은 리츠 체니, 여기죠. 리츠 체니가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나선 이 해리엇 헤이그먼에게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완패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BC 방송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99% 개표 상황에서 체니가 차지한 표가 28.9%, 49,316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316표. 그러니까 뭐 한 5만 표 조금 안 되게 받았다 이거죠. 예.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런데 해리엇 헤이그먼이 받은 표는 66.3%, 11만 3,025표를 받았습니다. 11만 3천 표를 좀 넘게 받았습니다. 11만 3천 표 대 5만 표가 좀 안 되는 거니까 해리엇이 2배 이상 이겼으니까 큰 승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2022년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쪽에 투표한 사람들 숫자가 전체 16만 1,516명입니다. 16만 1,516명. 네, 많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 지금 이 선거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선거구에서 나온 표인데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 숫자는 7,085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투표한 사람 숫자가 지금 거의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건 10배도 아니고 2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 공화당 표가. 이게 원래 이 동네가 이런 동네냐? 그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 표가 23,500표가 나왔고 공화당 표는 10만 7천 표 나왔었습니다. 2018년으로 더 올라가 보면 민주당 표 16,800표 나왔고요. 공화당 표는 10만 5,900표 나왔었습니다. 2016년에는 민주당 표는 18,800표 나왔었고 공화당은 87,900표 나왔던 동네입니다. 인구가 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공화당이 한 10만 표 나오면 민주당이 한 2만 표 정도 나오는 한 5대 1 정도의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비선거는 유독 공화당이 20배 넘게 나왔다. 이제 감이 잡히시죠? 리츠 체니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원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떨어질 게 뻔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민주당원들아 제발 좀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투표하는데 와가지고 나 좀 찍어다오 라고 하소연을 하고 다녔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민주당원들이 예년 같았으면 2만 명 넘는 민주당이 예비선거에 투표를 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7,0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만 몇천 명 넘는 사람들이 다 공화당에 가가지고 투표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거기에다가 또 근데 공화당은 예전에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사이 정도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6만 표가 나왔다라는 거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볼 때는 공화당 표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에 가가지고 투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적지 않았다. 지금 리츠 체니가 받은 49,300표라는 이 숫자는 민주당에서 와가지고 몰표를 해주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숫자였다. 체니가 28.9% 득표율을 얻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 결과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체니를 찍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전부 다 민주당 표였다. 이런 거죠. 이걸 빼고 나면 민주당 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폭망. 체니의 몰락은 그녀가 트럼프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미 기정사실로 인식돼 왔던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탄핵에 투표했던 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 8명이 은퇴하거나 탈락하는 수모를 당연한 겁니다만은 수모를 당했고 단 2명만이 지금 예비선거를 통과해서 본선거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이자 국방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집안이었죠. 이 리츠 체니는
지난해 5월 달에 공화당 하원 제3인자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는 지금 스테파닉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와이오밍 공화당은 이 리즈 체니에 대한 불신임 투표까지 감행을 해서 더 이상 너는 공화당원도 아니다라고 불신임하는 이런 투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리즈 체니가 선거에서 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툴시 게버드는 예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했었던 민주당 소속의 전 하원 의원입니다. 물론 지난 2월 달에는 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시펙 행사에 와가지고 연사로 강연을 할 정도로 공화당원들한테 환영받는 인물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툴시 게버드가 트위터에다가 어젯밤에 뭐라고 썼느냐, 공화당의 주요 전쟁 광 중 한 명인 리즈 체니가 곧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좋은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에다가 체니의 패배 소식을 축하하면서 바이바이 리즈 체니라고 썼습니다. 적어도 긍정적인 걸 보자면 더 이상 당신은 와이오밍에서 온 척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거죠.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 더 이상 네가 와이오밍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졌다. 이제 좀 홀가분해졌지?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춤추는 그런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터닝 포인트 USA를 설립한 찰리 커크는 트럼프는 지금 클린턴, 맥케인, 부시, 체니 왕조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트위터에다 썼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클린턴 일가도 깨부쉈고,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맞상대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맥케인 일가의 영향력도 완전히 다 깨부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면은 애리조나 공화당이 지금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시 일가의 아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텍사스 완전히 다 트럼프 판이죠. 이번에 시펙 행사 가서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행사인 거로 저희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리고 체니 왕조도 드디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공화당의 기득권층들, 특히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전쟁을 지지하는 공화당 기득권층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민주당의 아주 뿌리 깊은 이 클린턴 가문까지도 물리친 트럼프 왕조, 이 트럼프 왕조가 과연 이제 어떻게 2024년을 빛내게 될지 제가 지금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요일 밤 트루스 소셜에다가 성명을 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명, 여러 가지 성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뽑았습니다만은, 와이오밍에서 위대하고 매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해리엇 헤이그먼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올려놓은 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멋진 결과이며 정치적 꾼들과 폭력배들, 이 political hacks라고 하죠. 정치꾼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hugs, 아예 그냥 이 폭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깡패라는 표현이죠. 깡패, thugs.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된 안특별위원회에 대한 완전한 비난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Thank you Wyoming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까지 계속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리즈 체니는 자신의 행동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독설적이고 신성시하는 말과 행동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정치적 망강의 구렁텅이로 사라질 수 있으며 나는 그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이제 홀가분하게 정계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즈 체니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러니 이 1월 6일 특별위원회, 니들이야말로 정말 정치꾼과 이 깡패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특별하지도 않은 안특별위원회,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온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이후에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리즈 체니의 패배와 함께 나는 1월 6일 정치꾼들과 폭력배 위원회가 신속하게 해산의 아름다운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라는 트루스도 날렸습니다. 그 트루스는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이 황당한 건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뻔뻔한, 어찌 또 그렇게 뻔뻔한지 민주당에서 완전히 배운 거죠, 이제. 리즈 체니는 어젯밤에 승복연설을 하면서, 승복연설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이겼으니까 축하한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헤이그먼도 공화당이고 본인도 공화당이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헤이그먼한테 당신이 이겼다 축하한다. 내가 당신이 하원 의원이 되게 하도록 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당내 경선을 치르고 난 이후의 승복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 체니가 어제 했던 승복연설은 얘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당의 위대하고 독창적인 챔피언인 에이브러함 링컨은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에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링컨은 결국 승리했다. 그는 우리 노조를 구했고 모든 역사에 대한 미국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정의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지가 링컨입니까? 왜 이런 얘기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링컨하고 자신하고를 이렇게 맞닥뜨려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 무모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링컨 프로젝트라는 팀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과거에 링컨 프로젝트라는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이노들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겉으로 내걸면서 보수주의 정신을 내걸면서 실제로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내내 트럼프 발목 잡기, 트럼프 비난하기만 해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진영을 규합하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돈벌이나 좀 하려고 했던 아주 썩어빠진 행동을 했던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지금 리스 체니가 또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다. 지하에 잠들어 있는 링컨이 벌떡 일어날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좌파 언론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리스 체니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록 하원 선거에서는 떨어졌으나 지금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좌파 언론들은 스물스물 뭉게구름을 안개작전을 막 펼쳤었죠. 리스 체니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뿌려왔었습니다. 좌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언론들이 먼저 안개작전을 쫙 펼치고 나면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 다음 스텝들을 정치인들이 슬슬 밟아나가는 일정의 행동대장들이 그 다음에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불식시키는데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패턴이 지금 리스 체니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좌파 언론들이 먼저 운을 띄워놓고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폴리티코가 지금 리스 체니의 대변인과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 얘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체니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몇 주 안에 리츠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에 반대하기 위해 통일된 노력을 동원하기 위한 단체를 출범시킬 것이다. 두 가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 처해져 있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하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 트럼프 진영을 규합해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단체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를 하겠다. 두 가지 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쪽에서 안개 뿌리고 한쪽에서는 그 안개가 거치는 척하면서 실제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인터뷰들을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할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리스 체니가 그동안 선거운동하면서 어차피 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남아있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정말 가문이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하기는 할 건데 그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는 저희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링컨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더 힘들 겁니다. 링컨 프로젝트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링컨 프로젝트가 결국은 비리 덩어리였고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었고 문제가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심지어는 있었던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팀 자체가 다 와해돼 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리즈 체니도 마찬가지로 제 본인이 뭔가 반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 100%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반 트럼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화당 기득권층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내놓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지원하고 지금 이끌어 주려고 나름대로 트럼프를 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있다라고 은근슬쩍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지금 가장 1순위로 밀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입니다. 리즈 체니가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펜스가 이미 다 요직들을 다 자리 꿰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직 부통령 자격으로 꿰차고 있는 자리를 전직 연방 하원의원 정도 레벨 가지고 끼어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그 틈이 굉장히 지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펜스는 공화당원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이라도 일부 있는 편이지만은 리즈 체니는 공화당원의 지지를 받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그룹의 이름은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리즈 체니가 만든다는 비영리 단체 이야기하는 거죠. 폴리티코는 체니의 마지막 선거 광고 제목인 The Great Task, 위대한 과제라는 이 이름이 이 단체 이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까지 내놓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The Great Task, 위대한 과제라는 표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과제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체니가 승복 연설에서 링컨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에다가 공화당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 그것은 에이브러함 링컨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쟁이 리즈 체니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가야 될 모습은 리즈 체니 같은 그런 모습의 공화당이 아니다. 에이브러함 링컨하고는 아예 닮지조차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이브러함 링컨이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일부 기득권층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차원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누리는 세상으로 한동안 만들어 놓았던 것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다시 이걸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선 것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기득권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트럼프 막아라 했으나 안 된 것이었고, 그래 지금은 계속 끈질기게 공격하고 국민들을 세뇌해서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지금 빼냈으나 새로 집어넣어 놓은 바이든이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잘해주면서 국민들이 다시 다 깨어나가지고 이제는 공화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전국을 진동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CPEC 행사에 플로리다도 그렇고 달라스도 그렇고 참여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바람이 뭐였냐면은 공화당은 이제 예전의 공화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공화당, 일반 서민들을 위한 공화당으로 이미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움직여야 된다. 당은 변했다. 이제 국민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서 와이오밍주의 작은 군중들 앞에서 한 리즈 체니의 고무적이지 않은 승복 연설은 조작 및 도난이라는 거대하고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이 그렇지 않다는 그녀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리즈 체니는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노란한 바보다. 바보다. 어떻게 3번이나 연방 하원의원을 해먹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바보다. 기득권층이 이끌었던 공화당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더 이상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서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당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 이번에 와이오밍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